자, 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변화, 우리가 그 판구조론 얘기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부분, 그 지진대, 화산대, 그 다음에 그 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지각변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각변동은 화산활동, 지진, 그리고 대륙,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그런 모든 현상들, 이것들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으로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변동이라는 게 애초에 왜 생기는 거냐?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긴다. 여러분, 지구 내부 에너지 생소한 말 아니죠, 그죠? 앞에서 배웠던 말이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 앞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산대랑 지진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자, 무슨 대라고 끝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 대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 자,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점을 연결한 띠 모양의 지역. 무슨 말이냐? 이 과학자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화산이 활발한 지역을 막 찍었어요. 점을 찍었더니 좁고 기다란 하나의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런 곳을 다 묶어서 화산대라고 불렀고, 지진대도 그거와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세계지도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봤을 때 뭐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되게 비슷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위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녀석을 묶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 그래서 변동대라고 우리가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도에다가 표시하면, 지도에다가 표시를 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점으로 찍혀 있는 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쭉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산 모양으로 마크가 찍혀져 있는 게 전부 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점이 찍혀 있는 곳에 무조건 화산이 일어난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 말은 즉슨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100%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일치는 아니라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이런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이거 묶어서 변동대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변동대, 환태평양 변동대, 이런 데는 정말 유명한 곳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환태평양 하면은 태평양 앞에 환자가 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환이 한자로 하면은 고리 환자입니다. 고리, 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고리 모양처럼 태평양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를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 따로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링 오브 파이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자, 요거는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애먹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 지도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참고로 알프스는 여러분 산맥입니다. 산맥. 그죠? 알프스 산이 그 산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대한 산맥. 우리나라의 뭐 태백 산맥이라는 산맥처럼 있는 산인데 뭐예요? 스위스 쪽에. 그렇죠. 유럽의 그런 나라 쪽에 있는 거고, 히말라야도 거대한 산입니다. 여러분, 그 히말라야 중에 가장 높은 산, 가장 유명한 산이 바로 에베레스트라는 산이 되는 거죠. 그죠? 알프스는 가장 유명한 산이 뭐 몽블랑이라는 산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산맥들이 있는 곳. 하나는 유럽 쪽에 있고 하나는 인도 위쪽에 있어요. 요 삼각형처럼 생긴 땅덩어리가 인도인데 요 위쪽에. 그래서 요 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내려오는 여기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혹은 변동대라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판에 대해서 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판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조각이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에서 지금 판이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판이 크고 작은 판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독특한 점이 뭐였냐? 화산 활동이랑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화산대랑 지진대를 쭉 체크를 해보니까 그 라인들이 판과 판이 마주보고 있는 판의 경계면과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판의 경계이기 때문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나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모든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런 태평양 한가운데 있죠, 그죠? 이런 데는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판의 내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부라는 표현이 뭐 깊게 파고 들어서 뭐 이런 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계면이 아니고 그냥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만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활발하게 발생을 하더라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이 스토리가 뭐냐 한번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이, 뭐 판이라는 건 아직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으니까 땅덩어리라고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뭐 바다 밑도 땅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땅덩어리들이 멘틀의 대류로 인하여, 여러분 멘틀, 여러분 아까 앞에서 배웠었죠, 그죠?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딱딱한 지각이라는 층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멘틀인데, 멘틀 중에서도 완전히 위에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의 멘틀이었다면 또 그 아래쪽의 멘틀은 물렁물렁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갖추고 있는 연약권이라는 멘틀의 구역이 있었어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류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이 위에 있는 판이라는 녀석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됐죠? 뭐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멘틀의 대류로 인하여 이동하면서 지진,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이론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방금 앞에서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많이 나는 이 지역을 체크한 변동대가 판의 경계 부분과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랬다. 자, 그럼 이제 판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판은 여러분 맨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되게 약간 살색 계열? 뭐 그렇게 보이려나? 여기서 요렇게 돼 있는 구역까지가 바로 판이에요. 근데 바로 이렇게 들어갈 게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깊이 보이시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쪽에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가 여기 지금 400km까지 나와 있는데, 물론 400km 말도 안 되는 깊이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걸어서 사람이 그냥 이제 뭐 건장한 남자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산책하듯이 1시간 쭉 걸으면은 평균적으로 한 4km 정도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100일을 걸어야 되는 깊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깊이죠. 하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구의 반지름이 여러분 6,400km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연약권이라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10분의 1도 안 되는 되게 윗부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아래쪽이 전부 다 멘틀인 건 맞아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여기서 언급하는 멘틀은 그 멘틀 중에서도 되게 윗부분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여기서 다룬다는 점입니다. 자, 맞아, 이제 하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 지각입니다. 근데 그 지각을 해양 지각, 대륙 지각으로 나눠요. 아, 대륙 지각은 땅이고 해양 지각은 바다겠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니에요. 80%는 맞고 20%는 틀려요. 무슨 말이냐? 대륙 지각이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일 수도 있어요. 해양 지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다가 아닙니다. 땅인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지는 말아주세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의 오답률을 오답률을 올린다 그러면 너무 무서운 말이고 무언가가 잘못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륙지각, 해양지각 아무튼 이렇게 나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아래쪽, 지각의 아래쪽은 전부 다 멘틀이죠. 근데 그 아래쪽에 이 살색 계열로 뭔가 연한 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멘틀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의 완전한 고체 상태의 멘틀이에요. 근데 이걸 왜 강조하느냐? 이 아랫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랫부분은 우리가 연약권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약이 나는 너무 연약해 할 때 그 연약입니다. 무슨 말이냐? 연하고 약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딱딱한 고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유동성. 그러면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 바로 대류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대류. 대류가 뭐지? 대류는 에너지의 전달 방법,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거죠. 그죠? 대류였는데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서 차가워진 것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순환시키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이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이런 모양을 띠면서 이동을 한다는 점이에요.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좀 더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사실은 요것도 이제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지각인데 지각 중에서도 두꺼운 거 바로 대륙 지각.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은 것 해양 지각. 여기는 뭐 좀 낮은 지대니까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지각 밑으로는 전부 다 멘틀. 근데 멘틀 중에서도 이 위에 있는 구역에 있는 멘틀은 뭐 명칭은 따로 없지만 특징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의 멘틀이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멘틀은 그렇지 않더라. 유동성을 갖추고 있고 이름은 연약권이라고 부르며 거기에서는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각과 멘틀의 맨 위에 층인 최상부층인 딱딱한 멘틀은요 완벽한 고체. 그래서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우리가 바로 판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아래에 있는 녀석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딱딱한 녀석은 아래에 있는 애가 꿀렁꿀렁 움직여주는 대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면대에 여러분 그 화장실 세면대에 물 받아 놓고 여러분 그냥 뭐 고체 뭐 있죠? 뭐 올리지? 뭐 종이 한 장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밑에 물이 가만히 안 있고 물에다가 내가 물을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종이가 막 출렁출렁 합니까? 출렁출렁하고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윗부분을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판을 또 두 가지로 세분화를 하면은 대륙지각과 그 아래쪽에 있는 딱딱한 멘틀, 명칭은 없다 그랬어요. 정식 명칭은 이 두 개를 합쳐서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양지각과 그 아래쪽에 있는 딱딱한 멘틀을 합쳐서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게 대륙판과 해양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내용인데 이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돌덩이로 이루어져 있냐? 이 화강암질로 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화강암질. 그 다음에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현무암질. 그럼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화강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 설악산 생각하면은 막 푸르른 숲과 나무보다는 그 회색빛을 띠는 그 웅장한 뾰족뾰족한 바위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화강암입니다.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 도라르망 생각하면 편하죠. 그죠? 구멍 송송 뚫려 있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밀도가요 여러분 현무암이 더 큽니다. 우리가 이미지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구멍 송송 뚫렸다고 뭐 밀도가 작다? 안 됩니다. 밀도가 오히려 더 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물 위에는 기름이 뜨죠. 왜 뜨죠?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뜨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대륙지각이 포함되어 있는 대륙판과 해양지각이 포함되어 있는 해양판이 이 아래쪽에 꿀렁꿀렁 대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둘이 꿍 하고 만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둘이 만나면 누가 가라앉을까요? 그렇죠. 바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되죠?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양한 판들이 이렇게 세계 지도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됩니까? 판 이름 굉장히 많죠. 그죠? 판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는 아주 좋은 거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이 위치에 있는 이게 이름이 이거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물론 학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면은 외워야 됩니다. 학교 시험의 출제자는 당연히 가르치시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판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유라시아 판이 대륙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바다도 있죠,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그죠? 대륙판, 대륙지각이라 그래서 너무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화산대라는 거.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 지진대라는 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여러분 뭐랑 일치한다 그랬어요? 판의 경계면이랑 일치하더라. 그래서 요 라인을 따라서 이게 환태평양 변동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 자꾸 무슨 말이냐를 말을 써서 미안해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판과 판이라는 게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그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연야권에서 대류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대류를 하는 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대류의 흐름이라면 그 녀석들이 서로 찢어질 거예요. 나눠집니다. 그리고 어딘가가 올라오고 있다면 어딘가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내려오는 쪽에서는 두 녀석이 모여서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판과 판이 벌어지고 판과 판이 모여서 부딪히는 그런 경계면에서 이런 지진과 화산 활동이, 지각 변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바로 판 구조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생각이 편해요. 지금 여기 멘틀에 대류가 일어나는 그림이구나. 그럼 뭐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멘틀은 뭐 연야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상승을 하는, 멘틀이 위로 올라가는 부위도 있지만 올라가는 부위가 있다면 반드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위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올라가는 부위에는 벌어지면서 위에 있는 판이라는 녀석이 움직이고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내려가는 부분인 대로 또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판과 판이 마주보고 있는 경계면에서 지진 활동,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다음에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판의 경계, 그죠? 벌어지는데 아니면 만나서 모이는데 이런 면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며 어떠한 지형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세분화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